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코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영미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을 다 코드화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아스키인데, 여기에는 한국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가 한국어를 쓰긴 하지만 한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으로 쓰고요. 또 영미권에서 정의했던 그런 숫자라든지 그런 몇 가지 기호들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를 쓴다 하더라도 일단 아스키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은 그 아스키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확장하게 되는데, 일단 영어권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거 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아스키에다가 코리아를 확장을 하고요. 그렇고 나서 이렇게 확장된 코드 테이블을 명명을 해야 되니까 EUCKR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EUCJP, 그리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EUC 뭐 CN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각국의 나라가 정의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운영 체제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확장된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세계가 글로벌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국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만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만 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만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사람이 일본어도 쓰고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형태의 코드 테이블은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섞어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 테이블의 코드 값을 같은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한국어로는 이거고 일본어로는 이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둘 다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똑같은 코드 값인데 한국어로 볼래 일본어로 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잘못 오해하고 만약에 일본어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효가 이걸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인코딩 방식을 이제 달리하거나 호환이 안 되면 뭐 뾱빽 뾱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각국 언어를 같이 쓰는 시대, 요즘은 글로벌하게 이제 저희가 게시글을 쓰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각국의 언어의 코드가 충돌하지 않게끔 다 나열해서 각각의 언어가 유니크한 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잘 안 써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어를 다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유식 해야를 자동으로 기본 설정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불편하죠. 요즘은 다 유니코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니코드 테이블 보시면 한국어가 표현되고 있는 곳은 AC00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얘가 이게 16진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즘 2바이트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2바이트의 크기를 사용해야만 한국어의 한자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유니코드를 표현할 때는, 그러면은 한국어를 특히 표현할 때는 각각의 글자가 2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인코딩을 좀 달리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8비트를 인코딩에 쓴다거나 또는 16비트를 인코딩에 쓴다거나 또는 30비트를 인코딩에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뭐 UTF-8, UTF-16, 30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뭐 인코딩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인코딩을 달리하는지 그것도 궁금할 텐데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코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좀 코드 상태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죠. 리소스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성했던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파일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명은 unicode.tx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명에 해당되는 그 코드 내용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한국어를 쓰겠습니다. 2바이트가 필요한 걸로. 그 다음에 각. 이게 아까 유니코드 테이블 보시면은 순서대로 가라고 하는 녀석은 AC00, 그 다음에 AC01, AC0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끝에다가 영문자 A와 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이를 헥사코드로 보는 거. 이거를 오픈이드 해가지고 헥사코드를 열기 할 건데요. 이거를 열게 되면은 이 녀석의 값이 어떻게 읽혀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것부터 볼게요. A는 몇이죠? 요게 지금 65예요. 자, B는 이어서 이제 42가 되겠죠? 아, 됐네요. 그러면 각각 1바이트씩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 보시면은 앞에 거는 세 글자니까 느낌에 이제 세 글자니까 2바이트씩 쓴다고 하면은 6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6바이트가 아니라 뭔가 되게 많죠. 요거 가 하나가 3바이트 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딜 봐도 AC00이 안 보여요. 얘는 각 두 번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예요. 왜 이렇게 3바이트를 쓸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UTF-8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자, 누르고, 위에 보시면은 인코딩 다시 할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새로 오픈하면서 이번에는 UTF-16에서 빅엔디앙, 리틀엔디앙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뭔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 이때 이제 컨트롤 Z 바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나는데 밑에 보시면은 AC00 그 다음에 각 그리고 A라는 녀석인데 A라는 녀석을 사용할 때 아까는 이제 1바이트만 썼는데 2바이트를 쓰네요. 그 다음에도 2바이트 쓰고요. 그리고 얘는 뭐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바꾼 게 뭐냐면은 UTF-16을 썼거든요. UTF-16 쓰게 되면은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2바이트씩 저장을 해요. 그리고 공평하게 영어도 2바이트 씁니다. 다 2바이트씩 써요. 그래서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사용됩니다. 얘가 엔디앙 방식을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UTF-16을 먼저 설명할 건데 UTF-16을 쓸 때와 UTF-8 썼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서를 이제 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16과 8을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코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네들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저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